안녕하세요. ERP 정보관리사 인사. 이번 시간에는 2018년도 3회 기출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회 기출문제부터 실무 부분 전부 다 시뮬레이션으로 변경된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점점 실무에 대한 연습의 중요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무 DB 붙여보시고 복원해 보시면서 반드시 풀어보시는 연습하셔야 돼요. 그래서 먼저 복원하는 것부터 하도록 할게요. 자, 로컬 디스크 C 드라이브 안에 iCube Core DB 안에 있는 두 개의 파일을 지워주시고요. 어태치 안에 있는 두 개의 파일도 지워주셔서 깔끔하게 하신 후에 두 개의 기출 DB를 붙이시면 됩니다. 기출 DB는 저희 카페에 있으니까 거기서 받으시는 게 좀 편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기출 문제 부분도 저희 카페에서 다운받아서 사용하시면 되시니까 열심히 받아보시고 복원해 보시고 풀어보시고 아셨죠? 네, DB 붙여넣는 거 좀 기다려 주셔야 합니다. 네, 전부 다 붙여졌으면요. 다시 iCube 코어 안에 있는 리스토어, 코어 큐브 리스토어 가셔서 붙여넣기 했던 DB 경로, C 드라이브, iCube 코어, iCube DB, iCube 코어 DB 확인, 복원 눌러주시면요. 이렇게 까만색 노스창이 나오고요. 이 프로그램에 이제 두 개 파일이 붙었습니다. 라는 멘트가 뜨면서 저절로 파일이 닫혀질 때까지 기다려 주시면 됩니다. DB가 좀 커요. 아무래도 ERP는 전사적 자원 관리다 보니까 좀 DB 용량이 좀 크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네. 실제로도 그렇고요. 왜냐면은 말 그대로 전사에 있는 자원 관리를 하다 보니 생산, 물류, 회계, 인사 모든 모듈들이 다 조합화되어 있는 거라서 DB가 큽니다. 실제적으로 회사에서 쓰는 ERP에서 서버 용량이 상당히 많이 필요하죠. 네, 이렇게 해서 두 개 파일이 복사되었습니다. 라는 것이 나오고 창이 저절로 닫히면 프로그램을 열 거예요. 프로그램은 DB 붙여넣기 하고 복원하실 때는 프로그램 꼭 로그아웃해서 닫아주신 다음에 붙여넣기 해주셔야 DB가 안 꼬입니다. 네, 저 기다려주세요. 여기 X 누르지 마세요. 네, 되고 나면, 네. 2018년 iCube 열고 진행하겠습니다. 제 아이콘이 이렇게 됐어요. 신경 쓰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은, 네, 그냥 같이 아이콘 눌러서 가시면 됩니다. 네, 회사 코드는요, 인사 1급, 회사 A로 들어가시면 돼요. A일 때도 있고, B일 때도 있는데, 3회 기출 문제는 인사 1급, 회사 A, 여기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장미란에서 로그인 해주시고요. 네. 자, 1번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귀속연도 2018년에 각종 소득세 등 자동 계산을 위한 세법적인 과세 기준 및 세율 등의 기본 요건을 메뉴에서 확인하고 근로소득 기본 세율 조건표의 과세표 중 구간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인데요. 자, 요거는 인사급여 관리 쪽에 기초환경 설정 쪽에 소득세 공제환경 설정 여기 확인해보라 요 말이고요. 네, 여기 근로소득의 기본세율 조건표
여기 해당되는 내용, 여기 내용 봐서 찾아라 요거였고요. 자, 구간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4번이네요. 1억 5천에서 3억까지가 38%. 오, 세율이 세네요. 네, 그렇게 해서 여기 5번째 구간인데 지금 4번이 1억 5천에서 5억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그래서 정답 4번 이렇게 푸시면 되는 문제였고요. 2번 귀속연도 2018년 기본급 급여 지급공제 항목 설정을 확인하고 그 설명으로 알맞은 것은 무엇인가? 지급공제 항목 설정 기준은 변경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지급공제 항목 쪽은요. 여기 기초환경 설정 쪽에 지급공제 항목 등록 여기서 확인하시면 되는 부분이고요. 네, 그냥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급여는요. 급여 부분이고 지급, 네, 조회해 보시고요. 기본급에 대한 내용들 여기 있는 거 확인해 봐라 요거거든요. 자, 마감 취소를 네, 하고서 이게 봐도 되는데 혹시 건드릴 수도 있으니까 마감하고 마감인 채로 그냥 하겠습니다. 괜히 변경되면 또 괜히 푸실 때 다른 걸로 푸실 수 있으니까 그냥 마감 상태로 두고요. 자, 정답은 3번이에요. 야간근로수당 비과세 적용 기준 요건인 월정급여에 포함되는 지급 항목이다인데요. 네, 알맞은 거. 월정급여에 포함되는 거 맞네요. 3번이 정답 이렇게 되고 있어요. 자, 1번 같은 경우는 비과세 아니죠. 과세고요. 그래서 틀렸고 감면 적용 대상 감면 여부 부예요. 2번도 틀렸고 4번 입퇴사자에 대한 기본급 계산 시에 인사급여 환경 설정이 환경 설정을 따른다. 입퇴사자 일할 적용한다 되어 있습니다. 틀렸어요. 정답은 3번입니다. 네, 3번 당회사의 인사 담당자가 변경되었다. 기존 인사급여 기준 설정을 확인하고 관련 설명으로 바르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인데요. 자, 여기 인사급여 환경 설정에서 보시면 되고요. 자, 사무직, 생산직 해서 출결 마감 기준부터 해서 여러 가지 내용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 바르지 않은 것은 3번이에요. 3번. 입사자의 경우에 입사자 여기인데요. 자, 지정한 기준 일수 초과 근무 시 월급여를 정상 지급한다. 요거는 월 1 기준에 해당되는 내용이 되는 거라서 기준이 월, 요거는 월 그냥 다 주는 거예요. 하루 근무에 다 주는 게 월이거든요. 그래서 기준 일수 초과 근무 시 월급여를 정상 지급한다는 거는 월 1 기준이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정답 3번이에요. 다른 보기는 맞는 거니까 한번 내용 살펴보시고 가시면 좋겠고요. 4번 당회사 박국현 사원의 인사정보의 부양가족을 반영 시 2017년 귀속 연말정산의 가족정보 기준으로 정보를 반영하고자 한다. 그 정보로 알맞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인데요. 자, 요거는 인사관리 쪽이에요. 인사정보 등록 쪽에 가셔서 내용 확인하시면 되는 거고요. 인사정보 중에서도 박국현 사원의 여기 급여정보 쪽에 여기 부양가족 쪽을 확인해 봐라 요거거든요. 그런데 연말정산의 가족정보 기준으로 정보를 반영하고 라고 되어 있으니까 부양가족 반영 탭 눌러서 연말정산 가족으로 해서 귀속연도 이렇게 하셔가지고 조회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때 기속이 2017년도 기속이죠. 조회 눌러주시고요. 박국현 네, 반영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했을 때 여기 부양가족 쪽에 이제 들어왔죠. 박국현 쪽으로 다시 오셔야 됩니다. 자, 20세 이하 2명 맞고요. 2번 배우자 공제 비해당인데 해당으로 되어 있으니까 2번이 틀렸네요. 3번 맞고요. 부양 60세 이상 1명, 다자녀 2명 이렇게 해서 비해당되는 부분 2번이 틀렸습니다. 5번이에요. 당회사는 매년 임직원 역량 강화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아래 보기 기준으로 교육평가 내역을 직접 확인 시 교육평가 결과가 우수가 아닌 사원은 누구인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임직원 역량 강화 교육이기 때문에 교육 관련한 교육 여기 교육 관리 평가 현황 중에 하나인데요.
지금 평가 결과에 대한 걸 알아야 되기 때문에 교육평가 쪽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교육명을 눌러볼게요. 자, 임직원 역량 강화 교육이고요. 14일부터 18일까지 한 거. 요거가 해당이 됩니다. 자, 교육평가가 우수가 아닌 사원이에요. 그래서 자, 오진영 우수. 그리고 우수인 사람. 박성호 우수. 3번도 맞고. 김현준 2번 우수. 맞네요. 그래서 정답은 김소형이 만족이에요. 만족. 그래서 만족이기 때문에 우수가 아니네요. 정답 1번 이렇게 됩니다. 6번 당회사는 2018년도 상반기 인사발령을 사원별로 진행하고자 한다. 2018-0528 발령 호수의 장명훈 사원의 발령 내역을 확인하고 그 설명으로 바른 것은 무엇인가? 자, 인사 발령 공고 쪽을 봐서 저는 하겠습니다. 네, 발령 호수는요. 2018-0528이고요. 장명훈 발령 내역 여기 쭉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바른 것을 찾아라 인데요. 자, 발령 내역, 현 정보, 발령 후 정보 이렇게 있고요. 자, 2번이 바른 설명이에요. 실제 발령 적용 전에 직책은 직책은 차장. 예, 맞네요. 정답 2번이고요. 1번은 자, 현재 직급 과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차장이니까 틀렸고 3번 같은 경우는 자, 근무조 현재 없었는데 발령 후에 1조로 바뀐 거라서 현재 근무조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4번 실제 발령 적용 전 현재 부서는 관리부가 아니라 총무부죠. 그래서 틀렸고요. 정답은 2번이 맞는 거. 7번이에요. 당회사는 보기와 같이 모든 사업장에 대해 2018년 상반기 인사고과를 진행하고 특별수당을 지급하였다. 고과 현황을 확인하고 총 지급된 특별수당으로 알맞은 것은 무엇인가? 퇴사자 제외인데요. 자, 고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인사고과 상벌 현황 여기 보면 되는 거고요. 고가명을 클릭하겠습니다. 고가 일자가 5월 11일 2018년 3반기 인사고가 그리고 모든 사업장이니까 두시고 퇴사자 제외되어 있으니까 네, 됐네요. 조회 눌러서 확인 다 해보시고요. 여기에서 1등급 10만원씩 주기로 했어요. 그래서 1등급자를 찾으면 되는데 1등급이 1명, 2명, 3명이네요. 그래서 3 곱하기 10만원, 30만원 해서 정답 1번 이렇게 고르면 되겠습니다. 8번이에요. 당회사는 2018년 5월 기속 상여소득을 지급하고자 한다. 아래 보기를 기준으로 직접 지급일자를 등록하고 상여 계산 시 대상자들의 총 과세 금액은 얼마인가? 그 외 급여 계산 필요한 조건은 프로그램에 등록된 기준 이용한다인데요. 자, 지급일자 5월 31일이고요. 인사 급상여 지급일자 등록은 급상여 지급일자 등록입니다. 여기 들어가 주셔서 기속 5월 기속 조회 상여를 해주시면 되고요. 자, 2018년도 5월 31일자로 해서 분리 발행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직종 및 급여 형태별로 했고요. 네, 요거 상여에 대한 거 상여하고요. 급여 구분은요, 상여로 할 거고요. 입사자, 퇴사자는 다 제외합니다. 제외되어 있고요. 그리고 나서 지급, 직종 및 급여 형태. 네, 회사 본사의 직종, 생산직, 월급. 네, 시작일은 1월 1일부터 2018년 5월 31일까지고요. 두 번째, 회사 본사의 생산직 줬기 때문에 이번에 인천 지점의 생산직 하겠습니다. 일괄 등록으로 해도 돼요. 상관없어요. 네, 이렇게 해서 기준으로 등록을 상여 기준 등록을 했고요. 자, 이제 상여 계산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급여관리 쪽에 그 상여직 급여 입력 및 계산 들어가시면 되고 지급일은 상여고요. 네, 조회 눌러주시면 생산직 해당되시는 모든 사업장의 분들이 나옵니다. 네, 그 다음에 다 체크한 다음에 급여 계산
구하라는 거는 대상자들의 총 과세 금액이에요. 그래서 급여 총액 탭으로 가셔서 총 과세 금액인 7535860을 찾으면 되는 문제였어요. 정답 4번입니다. 9번, 당회사는 2018년 5월 기소 급여 지급 시에 아래 보기와 같이 P30 근속수당을 지급하고자 한다. 직접 근속수당 계산식을 설정하고 2018년 5월 기소 박용덕 사원의 급여 계산 시에 소득세는 얼마인가? 단, 그 외에 급여 계산에 필요한 조건은 프로그램에 등록된 기준을 이용한다. 자, 근속수당 계산식을 설정할 거기 때문에 자, 여기 지급공제 항목 등록으로 가서 자, 마감 취소를 해야 입력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 마감 취소했고요. 근속수당 지금 현재 분류로 되어 있네요. 그래서 분류인 채로 네, 그냥 하도록 하고요. 자, 근속기간이죠. 네, 근속기간. 그리고 코드는 10년이에요. 10년 00개월 001 확인하시고 일정 금액이네요. 금액 10만원. 네, 이렇게 하고서 네, 입력을 한 후에 이제 5월 기속 사원급여 계산하겠습니다. 박용덕 사원 사용지 급여 입력 계산 쪽에 가셔서요. 5월이고요. 급여예요, 급여. 조회 누르신 다음에 박용덕 사원 클릭. 급여 계산. 계산. 확인하시고 나서 박용덕 사원의 급여 계산 시 소득세예요, 소득세. 110430이죠. 네, 정답 3번입니다. 10번이에요. 2018년 5월 최국성 사원이 입사했다. 당회사는 입사자에 대해 수습직 적용을 보기와 같이 적용하고자 한다. 직접 수습직 관련 환경 설정을 설정하고 2018년 5월 기소 급여 지급 시에 최국성 사원의 실지급액은 얼마인가인데요. 자, 여기 수습직에 관련된 거는 인사급여 환경 설정 쪽에 수습직 지급 기간 쪽이 있죠. 이쪽에 해주시면 되고요. 지급 기간은요. 3월, 3개월이고요. 급여 계산은 네, 월할 계산이라서 1, 월할, 월로 해주시면 되고요. 지급률은 70%. 이렇게 한 다음에 급여 관리 쪽으로 가겠습니다. 상용치 급여 및 계산 쪽에 5월 기소 급여를 지급해야 되는데 최국성 사원이죠. 자, 최국성 사원 클릭하시고 급여 계산. 네, 70% 된 게 지금 실지급액이라서 개인정보 쪽에 실지급액 차인지급액을 찾으시면 되고요. 여기 935380 여기 있네요. 요거 찾으시면 되는 문제. 정답 1번 되겠습니다. 11번이에요. 당회사는 2018년 4월 기소급여 작업에 대해 항목별 급상여 지급 현황을 확인하고자 한다. 부서별로 조회 시 국내 영업부와 해외 영업부의 기본급 항목의 총 지급액은 각각 얼마인가? 인데요. 자, 4월 급여 작업을 네. 작업에 대해 지급 현황을 확인하는 거니까 네, 작업을 할 필요는 없고요. 급여 관리 쪽에 뭐 어느 거든 상관없는데요. 저는 월별 급상여 지급 현황 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네. 항목별 급상여 지급 현황을 보라고 되어 있네요. 네, 항목별 급상여 지급 현황 쪽으로 가고요. 기속은 4월. 네, 4월이고요. 자, 지급 구분은요. 네, 급여로 하고요. 기본급에 대한 거니까. 사업장은 네, 네, 그냥 표시 안 하시면 전체로 된 거고 네, 부서별로 하겠습니다. 국내 영업부, 해외 영업부 이렇게 나와 있고요. 기본급 항목이네요. 기본급 131583102 국내 영업부, 해외 영업부는 1099980 이렇게 되어 있네요. 정답 3번이고요. 네, 12번 사원별 월별 급상여 지급 현황을 조회하고자 한다. 경리부 노희선 사원의 2018년 4월 기소 월별 급상여 지급 공지 항목 내용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자, 이거 사원별 급상여 변동 현황이고요. 그리고 4월 기속이죠.
변동 현황이 아니라요. 사원별. 네, 월별 급상여 지급 현황으로 보겠습니다. 저는. 네, 월별 급상여고요. 4월이고. 자, 사업자 이런 것들은 네, 그냥 둘게요. 조회하시고 노이선 사원 여기 바로 앞에 있네요. 노이선 사원의 지급 공제 항목. 자, 급여합계 2466 540. 틀렸네요. 2번이 틀렸고요. 국민연금은 5440. 1번 맞고. 지급 합계는 2416660 맞고요. 사회보험부담금은 49880 맞았습니다. 134는 맞았고 정답 2번이 틀렸어요. 정답 2번이고요. 13번이에요. 당회사는 사원별 지각 조퇴 외출 시간에 대해 기본급에서 공제하고 지급한다. 2018년 5월 기속 이수희 사원의 근태 내역을 확인하고 아래 보기를 통해 실제 기본급에서 공제된 금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인데요. 자, 책정임금 시급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급여관리의 근태 결과 입력 쪽에 가셔서 5월에 해당되는 이수희 사원의 이수희 사원 네, 세 번째 있네요. 지각, 조퇴, 외출 시간만 확인하면 되는 거였습니다. 네, 30분 1시간 단위로 되어 있어서 0.5, 1, 2 이렇게 더하면 되겠네요. 좀 쉽게 나왔습니다. 뭐 40분, 20분 이렇게 나오면은 계산기 통해서 이제 분 단위로 다시 재계산을 해야 되는데 30분 단위로 나와서 좀 편하게 풀 수 있었습니다. 계산기 불러올 거고요. 자, 지각시간 0.5, 30분에 0.5, 조퇴 1시간, 외출 2시간, 총 3.5 곱하기 10420, 36470원만큼 공제되네요. 정답 3번입니다. 14번 당회사는 일용직 사원에 대해 사원별 지급 형태를 구분하여 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보기를 기준으로 일용직 급여 계산 시에 2018년 5월 기속 해당 일용직 대상자들의 총소득세는 얼마인가? 그 외에 급여 계산에 필요한 조건은 프로그램 등록된 기준을 따른다. 자, 일용직 관련된 거는 일용직 관리 쪽에 자, 여기죠. 일용직 급여 입력 및 계산 세 번째 메뉴고요. 기속은 5월입니다. 지급일은요. 일정 기간 지급이네요. 일정 기간. 두 번째 거. 네, 조회하시면은 해당되는 사원들 나오고요. 전체 클릭하신 후에 일괄 적용해서 8시간 평일 토요일을 가정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8,000원 신고 제외 이렇게 해서 풀면은 총소득세를 구하라는 거기 때문에 총소득세는 급여 총액 탭으로 가셔야 되고요. 총소득세 83100 정답 4번이네요. 15번 당회사 모든 사업장 기준 2017년 13월 기속 계속근무자의 연말정산소득에 대한 이체 현황을 확인하고자 한다. 은행별 연말정산 환급금 이체 금액으로 알맞은 것은 무엇인가인데요. 자, 이체 현황이니까 급여관리 쪽에 여기 급상의 이체 현황 쪽 가시면 되고요. 기속은요. 2017년도요. 13월. 13월 기속 계속근무자의 연말정산소득에 대한 이체 현황. 계속근로자의 연말정산이니까 연말정산이 있네요. 이렇게 해서 무급자 제외로 해서 줘야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실지급액 부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국민은행은 3937490. 1번 맞았네요. 기업은 얼마 없어요. 94250. 2번 틀렸고, 신한은 신한은행 소개는 451890. 틀렸고요. 현금은 39230. 예. 그래서 정답 1번 국민은행 3937490 이렇게 해서 네. 1번이 정답입니다.
네, 16번. 다음 중 핵심 ERP 사용을 위한 기초 부서 정보를 확인하고 그 내역에 대해 2018년도 귀속 기준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자, 부서 정보를 확인하라 이거거든요. 네, 시스템 관리 쪽으로 가겠습니다. 회사 등록 정보에 부서 등록 쪽 여기로 갈까요? 부서는 총 현재 사용하고 있는 거니까 2010년도까지 사용 안 하는 거는 빼주시면 되겠네요.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 현재 사용하는 부서는 총 8개라서 2번 틀렸습니다. 영업부는 현재 사용하지 않는 거 총 1개, 사용하지 않는 부서 1개 맞고요. 1번 맞고요. 2번은 8개라서 틀렸어요. 자, 부문, 영업 부문에 속한 부서는 총 하나, 둘, 3개가 있고요. 1000번 사업장 소속 부서는 총 5개. 1000번 사업장 하나, 둘, 셋, 넷, 다섯. 예, 보기 4번도 맞았습니다. 정답은 2번이 틀렸어요. 17번이에요. 다음 중 핵심 ERP 사용을 위한 기초 사원 등록 정보를 확인하고 사용자로 등록된 사원을 찾아라. 사원 등록이니까 사원 등록죠. 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네, 사용자 여부는 현재 다 부네요. 네, 여기서 확인할 수는 없고 시스템 사용자 권한 설정 쪽에서 되어 있는 사람, 예, 장미란 찾으시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여기 이렇게 해서 4번이 정답이에요. 18번 핵심 ERP 사용을 위해 사용자별 권한을 설정해야 한다. 인사급여관리 모듈 내 사용 가능한 메뉴에 대해 사용자의 조회 권한으로 알맞은 것은 무엇인가? 인데요. 자, 인사급여관리 모듈 내 사용 가능한 메뉴. 자, 인사급여관리 모듈. 지금 이 중에서 사용자의 조회 권한으로 알맞은 것을 보겠습니다. 조회 권한, 네, 회사네, 회사. 다 회사죠. 네, 회사에 조회 권한 회사. 정답 3번입니다. 이렇게 뽑으시면 되는 문제. 19번. 퇴직금 산정을 위한 퇴직기준 설정을 확인하고 그 내역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자, 퇴직기준 설정을 확인은요. 인사급여관리 쪽에 퇴직정산관리, 퇴직기준 설정 여기 가셔서 확인하시면 되는 거였고요. 자, 알맞지 않은 거 정답 3번이에요. 자, 노동부 기준 계산을 자동으로 적용한다인데요. 적용 기준, 노동부 기준 적용 안 하네요. 그래서 자, 설정 안 했습니다. 그래서 자동으로 적용한다는 게 틀렸어요. 정답은 3번이 알맞지 않은 게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푸시면 되는 문제고요. 다른 보기들은 네, 맞으니까 네, 읽어보시면 되는 문제. 이렇게 푸시면 되겠습니다. 20번. 당회사는 전 사업장에 지급한 퇴직금 내역에 대한 현황을 기간별로 확인하고자 한다. 2018년에 지급한 퇴직금에 발생한 총 퇴직소득세는 얼마인가? 자, 퇴직금 내역 현황 기간별. 자, 그러면 퇴직금 산정 현황 여기서 보시면 되겠죠. 자, 사업장은요, 전 사업장이에요. 그래서 사업장은 전체 다 해서 확인, 집계는 기간별로 두시면 되고, 2018년도니까 1년 올해 전체로 해서 12월 말까지 해서 하면요, 2018년에 지급한 퇴직금에 발생한 총 퇴직소득세를 찾아야겠습니다. 퇴직소득세 하단 1917750 보이시죠? 정답 2번이에요. 21번입니다. 당회사의 2017년 귀속 연말정산 진행 내역을 확인하고자 한다. 2017년 귀속 중도퇴사자 및 계속 근무자의 전체 연말정산 공제 현황 중에 인적 공제 항목의 총합은 얼마인가? 인데요. 자, 연말정산 관련된 거니까 연말정산 관리 쪽에 연말정산 현황 쪽으로 가겠습니다. 네, 정산 연월은요, 2017년도 1월부터 계속 근무자까지이기 때문에 2017년도 13월까지로 해서 잡을 거고요.
이 중에서 인적 공제 중에 추가 공제 항목의 총합을 구하는 거네요. 조회, 예, 입력 현황, 공제 현황 보시면 되는데, 네, 공제 현황 쪽 탭에서 항목별로 볼까요? 현황을 봐야겠네요. 여기 금액이 나오니까. 자, 인적 공제 중에 추가 공제 여기에 해당되는 내용, 그 총액을 봐야 되는 문제고요. 경로대 800에 장애인 400 이렇게 되어 있어서 합치면 1200만 원이 추가 공제됐네요. 정답은 4번. 22번. 당회사의 박성호 사원의 2017년 기속 징수 내역을 확인하고자 한다. 2017년 기속 실제 징수한 박성호 사원의 원천 징수 소득세는 총 얼마인가? 인데요. 자, 원천 징수 관련된 거. 여기 근로소득 원천 징수 영수증. 이걸로 볼까요? 네. 계속 근로자니까 13월로 해서, 네, 전체로 해서 이렇게 저는 하겠습니다. 네, 박성호 사원 여기 있고요. 징수한 거기 때문에, 자, 기납부세 현금부지에서 뗀 기납부세 요걸로 보시면 돼요. 2779300이네요. 정답 1번 이렇게 저는 확인했습니다. 여기 근로소득 원천 징수부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편한 걸로 하시면 돼요. 23번 2018년도 인사 1급 회사본사 최국성 사원의 사회보험 취득관리를 확인하고 세부 신고 내역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인데요. 자, 사회보험 관리 쪽에 있는 사회보험 취득관리 여기에서 봐야 되는 문제고요. 2018년도 회사본사 조회하시면 최국성 사원이네요. 자, 내용들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4대 보험에 대해 신고 대상, 다 전체로 했고요. 1번 맞고요. 2번 건강보험 피부양자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건강보험 쪽에 피부양자 있네요. 정답 2번입니다. 사회보험 자격취득일은요. 자, 신고일 아니에요. 자격취득일은 5월 11일. 3번 맞았고요. 고용보험 월평균 보수는 180. 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틀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24번이에요. 당회사는 2018년 4월 기속 회사본사 사업장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를 추가하고자 한다. 아래 보기를 기준으로 신고서 생성 시에 모든 소득의 총 지급액 및 납부세액 총합계는 각각 얼마인가? 신고 구분은 정기고요. 소득처분 여부 비해당이네요. 네, 원천징수 세무관리 쪽에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 가시면 되고, 네, 2018년도고요. 신고사업장은 회사 본사. 신고서 추가 누르신 다음에, 자, 신고급은 정기고요. 기속은요. 2018년도 4월입니다. 지급연월 이제 4월. 소득처분 비해당 되어 있고요. 제출일자 그냥 두시면 되고요. 네, 신고급은 매월 징수분, 네. 다른 것들은, 네, 만질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자, 분납자 연말정산 소득세 농특세 반영 4월분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네, 이렇게 한 다음에요. 자, 조회 눌러주시면 확인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에서 매월 징수분 전체 이걸 해주시면 되고, 자, 분납자의 경우 4월분 반영하기로 되어 있네요. 4월분 적용. 자, 총 지급액 및 납부세액 총합계네요. 모든 소득이니까 여기 하단에 있는 총합계, 총 지급액 28105-910 3893-450 요거 찾으시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정답 4번이고요. 25번이에요. 아래 보기를 기준으로 2018년 4월 기속 인사 1급 회사 본사의 전표를 생성하였다. 전표 처리 결과 계정 과목별 금액으로 알맞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네, 전표 처리가 이미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전표 관리 쪽에 전표 집계 및 생성 쪽에 가서 보겠습니다. 전표 처리 결과 쪽에 가서 보시면 되고요. 귀속은 4월이고요. 인사 1급, 결의일은 이렇게 장밀한 작성자 조회 눌러주시면 전표 처리된 거 결과가 나오고요. 지급이 퇴직금이네요. 조회. 네, 전표 생성된 거 나왔고요. 금액으로 알맞지 않은 거. 자, 1번 예수금 1344870이에요. 1031-650으로 되어 있어서 정답 1번이 틀렸네요. 다른 거는 확인해 볼게요. 보통예금 126-268-840 맞았고요. 퇴직급여는 153-07-2680 맞았고, 세금과 공과 2545-8975 맞았습니다. 정답은 1번 예수금이 틀렸어요. 그래서 1번 이렇게 푸시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네, 1급 문제, 25문제 총 해당되는 문제 같이 풀어봤고요. 난이도가 어려운 건 아닌데 아무래도 좀 문제수가 많다 보니까 좀 시간이 좀 부족하시지 않았을까라는 염려는 좀 됩니다. 하지만 많이 연습해 보시고요. 기출문제에서만 거의 나와요. 그래서 하실만 해요. 오히려 실무 이론보다 오히려 시뮬레이션이 더 좀 문제도 좀 정확하게 읽히고 하니까 더 나아요. 어찌 생각해보면. 네, 이렇게 해서 풀어봤습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연습해 보시면 좋겠고요. 잘 모르는 부분은 실무 연습 다시 해보시면서 익혀주시면 좋겠어요. 네, 수고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